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커뮤니티에 다른 일로 몇 번 글을 썼었지만 오늘은 신우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희 친정 큰올케 언니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이남 일녀로 큰올케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한결같이 이기적이며 차갑고 못됐으며 또 돈 욕심까지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올케 언니와 제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한순간에 사람이 확 변하더니 나중엔 우리 동네 이장님 눈에까지 들어 효부들에게만 준다는 효부상도 받았네요. 저희 큰 올케 언니 친정은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고 많은 친정 형제들 중간에 태어나 위아래로 치이며 고생을 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는 친정 어린 동생들 학비와 뒷바라지 해주느냐 본인 번 돈도 마음껏 한번 써보지도 못했고 결혼해서도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저희 큰오빠를 만나 고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역시 가진 거 없이 그리고 친정엄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큰올케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다 보니 저절로 생활력도 강해져 10원 한 푼 허튼 데 안 쓰고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땐 남에게 피해 안 주며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큰 올케이지만 본인에게 손해되는 일은 단 1%도 안 하려 들고 시댁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시어머니를 완전 개무시하며 잘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온다는 큰 올케를 저희 친정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오자마자 똥 씹은 얼굴을 하고 하는 말이 난 저녁성 또 못 차리니까 신우 네가 알아서 챙겨 먹든지 하고 설거지는 알아서 꼭 해놔라 이러네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커피를 한 잔 타도 본인 것만 타서 쏙 먹어버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어도 거실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인 것 접시만 들고 나와 혼자 꾸역꾸역 먹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쪼르르르 달려와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 본인 아이들만 데리고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침상은 내가 차렸으니 점심상은 난 안 차릴 거니 네가 차려라. 항상 이런 식으로 정 떨어지게 굽니다.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전 친정 오면 올케 언니 힘들까봐 눈치껏 솔선수범 알아서 다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큰 올케가 시댁 와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말을 또 행동을 이런 식으로 얄밉게 하니 결코 이뻐 보일 수가 없네요. 또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말을 걸면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으며 뭘 시키면 귀찮다는 듯 들은 채 만취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친정엄마에게 큰올케한테 뭐 섭섭하게 한 것 있냐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고 큰오빠한테 싸웠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시댁이 싫은 것 같은데 저럴 거면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댁 와서 활짝 웃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큰 올케에게 돈 봉투를 건네줄 때입니다. 뭐 저도 어쩌다 조카 졸업식이고 입학식이고 생일이고 한 번씩 있는 행사이니 돈을 챙겨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차갑던 큰 올케가 또 그 순간만큼은 살살거리고 웃네요. 친정엄마는 큰 올케가 올 때마다 돈 봉투를 챙겨주고 있다는데 사실 저희 큰 올케는 본인 시어머니에게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돈 관리는 당연 알뜰한 큰 올케가 하고 있으니 큰오빠는 친정엄마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큰 올케 몰래 본인 용돈을 모아 특별한 날 용돈 쓰시라 친정엄마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오빠를 저희 친정으로 사정없이 끌고 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해준 것도 없이 시댁에서 아들 꼬드겨 돈만 뜯어간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린 적이 있어 저희 엄마는 그 일 때문에 저희 큰 오빠 부부에게 항상 미안해합니다. 자식이 이혼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아시는 분이라 본인 때문에 큰오빠가 이혼할 뻔했다고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언젠가부터 큰올케가 올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시기 시작했고 눈치도 슬슬 보시더라고요. 차라리 저런 불편한 상황이면 서로 안 보면 될 텐데 큰올케는 돈 받는 재미에서인지 예전보다 요즘 들어 꾸역꾸역 그래도 시댁에 오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큰올케에게 언니, 엄마가 말 시키면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엄마 무안해 하시잖아요 하면 큰올케는
말하기 싫은데 꼭 어른이라고 대꾸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않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할 거면 차라리 언니는 오지 말고 오빠와 조카들만 보내세요 하면 본인이 시댁 가서 잘못한 건 뭐냐 따지며 또 안 한 건 뭐가 있냐 하며 서운하다 합니다. 본인 원래 표정이 뚱하고 싹싹하지 못한데 시댁 오면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거냐며 그냥 본인이 오는 게 싫으면 싫다고 둘러대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전 저희 친정이랑 제 집이 2시간도 넘게 걸려 자주 못 오지만 이렇게 큰올케랑 몇 시간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불편하고 할 말도 없이 답답한데 저희 친정엄마는 오죽할까요? 큰올케 성격이 이러니 작은올케 역시 이런 큰올케 언니를 많이 불편해하고 싫어해 시댁에서 서로 부딪히는 걸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전 털털하고 재미있는 작은올케 언니랑은 잘 맞아 가끔 집안일 상담도 하고 만나서 개인 고민도 털어놓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80이 넘으신 친정엄마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서 저희 3남매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친정엄마 연세도 많고 체력도 약해서 수술하지 말고 그냥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이 나이가 많으면 몸의 생체 시계가 느려져 암이 커지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늦어지니 수술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실 때까지 이대로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구들 모두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둘째 올케랑 저와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째 올케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는 사람 시어머니가 옛날에 땅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재산을 다 아들한테만 주는 관례가 많아서 그 시어머니 역시 시집올 때 친정에서 혼수 도와주신 거 말고는 다 아들한테 재산이 가서 한 푼도 못 받고 가난한 남편이랑 평생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받으신 친정오빠분이 평생 가족도 자식도 없으셨는지 돌아가시면서 그 남은 재산을 본인 동생에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현재 저희 시어머니처럼 암 투병 중이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답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재산이 있는 거 알면 자식들 싸움 날까봐 본인한테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몰래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니 큰올케가 뭐가 캥겼던 건지 저희를 염탐하러 온 게 느꼈었습니다. 전 가만히 작은 올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올케가 우리 큰형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효도해서 어머니 재산 반으로 똑같이 나눠 갖자며 이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땅이 지금 시가로 10억이 넘으니 우리 나중에 5억씩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둘만의 비밀로 하자 하곤 큰올케 들으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고 농담 잘하던 작은 올케였는데 아무래도 큰올케를 골려주려는 심산인 것 같아 전 아무 말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작은 올케가 말하길 큰올케가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못 듣거나 드문드문 들었으면 우리 둘 중 한 명한테 분명 무슨 이야기냐 눈이 벌게져서 물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냥 두고 보자며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듣고 그날 밤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큰올케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웬일로 제 눈치와 비율을 맞춰가며 살살거리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울 땐 가끔 한 번씩 저러긴 했는데 설마 어제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우리 친정엄마 이야기가 진짜라 생각하고 저러는가 싶긴 했지만 설마 그걸 믿겠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진짜 그 이야기를 큰올케가 물어오더라고요. 어제 작은 올케가 혹시라도 큰올케가 뭐라도 물어오면 아무런 여지도 두지 말고 그냥 모른다라고만 반복하라고 해서 전 당황하는 척하며 난 절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방문만 해줬습니다. 큰올케는 제 반응을 보며 제 눈치를 살폈고 작은 올케는 멀리서 저희를 보며 너무 재밌다는 듯 킥킥대고 웃고 있고 아무래도 저의 난 절대 모르는 일이다라는 표현이 큰올케를 더 저극하고 확신하게 믿게 했던 거였는지 일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큰올케가 처녀 때부터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중고차까지 한 대 사가지고 와서는
본인이 앞으로 저희 친정엄마 병수발을 직접 할 테니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본인한테 다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가족 회의할 때만 해도 모시라고 할까봐 찬바람이 쌩쌩 불며 난 모른다, 난 빼달라만 차갑게 외치던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변한 큰올케 태도에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어리둥절해 하시고 작은올케만 재미있다고 킥킥대고 전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작은올케 말이 신우, 넌 분명 잘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이고 부정했고 이 일이 사실대로 밝혀진다 해도 그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그건 큰형님의 섣부른 판단이었고 선택이었으며 벌써 저지르신 일이니 우리 이제 그냥 하자는 대로 지켜보자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이 일로 진짜 큰일이 생긴다면 작은올케 본인이 다 해결할 테니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하자며 지금 당장은 저희 어머니 걱정만 하자고 하네요. 그 이후 일이 더욱 급속도로 커진 게 큰올케 고집으로 저희 친정 근처로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큰오빠네 식구들이 전부 이사를 왔습니다. 성격 급한 건 알고 있었지만 추진력 또한 어찌나 빠른지 빈만큼 빨라 감당이 안 되네요. 큰오빠는 그 덕에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의 직장을 이제 매일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늙고 병든 시부모를 근처에서 모시겠다는데 그런 와이프 싫다고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나요? 그 이후 큰올케 언니는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이른 봄엔 텃밭에 감자와 쌈채소도 이것저것 심고 여름엔 감장 캐고 바로 고구마도 잔뜩 심어 사계절 내내 친정엄마 간식거리로 챙겨주네요. 또 가을엔 바로 저희 집 앞산으로 올라가 밤도 주워 삶아드리기도 했고 도토리도 주워 묵도 해주고 김장김치도 큰올케 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배추김치와 총각무, 동치미까지 담갔고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고들빼기 김치까지 만들어 식탁은 항상 진수성찬으로 차려줬습니다. 또 대장암에 좋다는 무 시래기를 한 가닥 버리는 것 없이 마당에 건조대까지 직접 만들어 가지런히 말려 쭉 늘어놓는데 정말 지극정성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큰올케 언니가 알뜰하고 살림 잘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뭐 하나 못하는 것 없이 그렇게 다 잘하는지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엔 저희 친정에 와도 있는 반찬으로 먹고 치웠지 시댁 식구 그 누굴 위해 국 한 번, 반찬 한 번 스스로 만든 건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큰올케가 알고 보니 팔방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저희 오빠도 큰올케를 예전과는 다르게 공주마마 대하듯 떠받들어주니 부부금슬 또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희 친정 동네 완전 산속에 들어가 있는 촌동네인데 젊은 부부들이 진짜 몇 가구 안 됩니다. 동네 할머니들 소문에 동네 이장님도 왔다 갔다 하며 저희 큰올케를 눈여겨보셨고 밤 주우러 산에 갔다 이장 사모님을 우연히 만나 지금은 저희 큰올케랑 절친이 되어 잘 지내나 보더라고요. 이게 큰올케 언니의 진심이든 아니든 병들고 불쌍한 저희 친정엄마 마음 편히 잘 모셔주니 작은올케랑 저랑 반반씩 돈을 내서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큰올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돈을 들어갈 땐 좋아는 하지만 다른 때는 한사코 저희를 친정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마다해서 잘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알아서 친정엄마 잘 모셔주는 큰올케 언니 말 들어가며 서로 얼굴 안 마주치니 서로 부딪힐 일 없어 예전보다 큰올케 언니와 가족들 사이가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본인만 아는 큰올케였는데 시골에 들어와 사니 마음도 넉넉해졌고 꿍꿍이가 있는 시커먼 마음도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유해져 친정엄마도 이젠 큰올케가 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편해졌다 하시네요. 또 좋은 소식은 큰올케 덕에 5년 만에 저희 엄마 대장암 완치되셨고 예전보다 잘 먹고 정신건강까지 좋아지니 몸도 훨씬 정정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한 번씩 섬찟섬찟하게 만드는 사건은 저희 친정엄마 전화 때문입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큰올케 언니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땅 위치가 어디쯤 있냐고 또 몇 변쯤 되냐고 은근슬쩍 물어온답니다. 큰올케가 왜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친정엄마는 내가 땅이 어디 있냐 하며 그런 거 없다 하면 큰올케가 한 번씩 입을 삐죽빼죽 하기는 하지만 그때뿐 또 한결같이 싹싹하게 잘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큰올케 언니가 저희 친정을 드나든 지 딱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씩 동네 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효부상을 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게 바로 저희 큰올케가 되어 벌써 받았다고 합니다. 큰올케의 진심이 뭔지 뻔히 아는 저희로서는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아이러니하고 난감한 상황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나중에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어떤 상황이 올지 대충 감은 잡혀 등은 오싹하지만 작은 올케말처럼 이미 벌어져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나중 일은 나중이니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큰 올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